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기독교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세 국정개입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분노와 허탈에 빠진 총체적 난국. 현 상황의 탈출구는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진실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현재의 어두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마음 가득한 이 소망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나라를 흔들고 있는 최순실 사건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이면에는 하루아침에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했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의 영향이 큰 영향으로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번 기회에 비성경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독교계의 정체성을 바로 차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합총회 사무실. 최근 이곳에 많은 기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의 아버지이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 최태민 씨에게 목사 안수를 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장종합총회 총회장 전기영 목사는 1970년대 당시 예장종합총회 총회장이었던 조모 목사가 친분이 있었던 최태민 씨에게 주술가로 살지 말고 목사가 되라며 말 한마디로 목사 안수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너 주술가로서는 안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돼요. 거기서 안수도 그냥 당번 말 한마디에 목사가 돼서 무슨 주술가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목사에 해라. 그래가지고 발락 그걸 얘기한 것처럼 가서 주술가 하루아침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전기영 목사에 따르면 목사 안수를 받은 최태민 씨는 이후 근화봉사단과 구국선교단 등을 조직해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에서 주술 등을 부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이제 그 직사교리 같은 거는 뭐 이단적이다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직사라는 것도 무 속에서는 사실은 무당은 신의 직사거든요. 자기들끼리는. 네.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이제 공수라 그래가지고 구술하면서 신의 음성을 대신 이렇게 전해줘요. 교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주술과 영생 등 사이비 종교의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성경적인 부분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기독교, 성경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국가 대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회개와 기도로 오직 주님과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요즘이죠. 겨울을 더욱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던 지난 1일 서울역 광장. 겨울이란 말만 들어도 뼛속까지 시리다고 말하는 노숙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추위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처럼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노숙인과 미혼모, 탈북 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국교회연합이 2016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여성위원회 임원들과 한교연 소속 교단 여전도회 회원 등 6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김장을 담그면서 어렵고 힘든 어른 이웃분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속 교회와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이 담근 김치는 총 7,000kg. 완성된 김치는 노숙인 지원센터인 서울역 광장 해돋는 마을을 비롯해 미혼모센터 꿈나무, 탈북청소년대안학교 하늘꿈학교 등에 전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어려우면서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따뜻하게 승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에 의해 진행된 예배에서는 진경대표 회장 박익은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나눔의 수혜교회인 서울역 신생교회 김원일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1일 동안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2016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일 시작해 21일까지 오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998년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지난해 1076개 교회가 참여했고 올해는 3,100여 개 교회가 함께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참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와 문화공연, 찬양과 공동기도문, 사랑의 헌금 등이 이어지며 기도회 첫날 김은호 목사를 시작으로 케네스베 선교사와 진재영 목사 등이 말씀과 간증을 전합니다. 오륜교회는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북한 지역으로 송출합니다. 이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순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돌아가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C채널이 주관하는 제2회 평화통일 비전나눔 골프대회가 지난 27일 샤인데일 CC에서 열렸습니다. 야마마 오리엔트 골프와 자생바이오의 후원으로 평화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터민 지원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교계 인사와 기독실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를 후원하는 야마와 오리엔트 골프 안정자 부회장은 모두의 소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에서 추구하는 통일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이 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쭉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통일될 때까지 그렇게 잘 발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 중 하나가 바로 바투아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족은 수백 년간 열대우림에서 지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생활터전을 잃고 하루아침에 난민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간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Giovannis Nyirkayanje is a Batwa pygmy. For centuries, her people were rainforest dwellers. We smoked, we drank, we performed witchcraft, we were devil worshippers. Their life revolved around the Biwindi forest of southwestern Uganda. And actually they were pre-Stone Age. They had no stone implements. So that's the reason very few records are found of the Batwa. But then we heard Christ died for our sins, and that changed our lives. I baptize you on this day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37 responded to the gospel message and got baptized in a river. What I like about this ministry, it's run by the Batwa pygmies themselves. They have formed a board. They are caring for their own people, and we just want to empower them and give them some resources to stand on their feet.
대한민국을 뒤덮은 최순실 사태로 국민 전체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호텔 사이트 검색어와 패러디물이 최순실 사태 관련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그 탈출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우리가 뭐 설마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정말로 터지면서 국민들의 실망, 정말 분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 최순실 그 사태가 한 달쯤 됐죠. 그렇죠. 근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의혹은 굉장히 이제 커졌습니다. 네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체를 거쳐서 전방위에 걸쳐서 거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 만에 그 이 대총장이 결국은 사퇴를 했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고 그다음에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직전 그 참모였던 수석이 피의자로 소환돼서 지금 긴급 체포된 경우까지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한 자릿수, 뭐 그러니까 10% 이내로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좀 하야 주장이 나오고 촛불 시위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전국이 어수선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징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하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 종교로 휩쓸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지는 아주 그런 비참한 왕으로 끝나고 마는데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기 좀 비춰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런 그 성경적 얘기처럼 실제적으로 이번 사건을 그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아, 역사적으로? 그 러시아의 라스푸틴은 떠돌이 뭐 수도사랄까 뭐 요승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그 니콜라이 2세의 아들 로마노프 황태자의 혈우병을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 치료했는지 모르는데 이 치료를 한번 함으로써 그 니콜라이 2세의 황후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후의 마음을 잡아서 황후가 황제한테 여러 가지를 이제 지시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국정이 엉망이 돼서 결국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버시바우라고 주한 대사요. 그 미국 대사가 본국에다가 비밀 보고서를 썼는데 그 당시 최순실 씨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를 그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비교하는 그런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최태민은 러시아의 라스푸틴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도 이 라스푸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국민들에게 찾아온 허탈감, 이게 뭐 어디서부터 치유가 돼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소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중요한 것이 거기에 이제 그 권력의 실세가 돼서 아주 그 권력의 그 중심부에가 접근한 사람들이 이제 최순실이 이제 결국은 추천한 뭐 헬스 트레이너가 뭐 고위직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호스트바 출신 그것도 뭐 마약 사범이라고 하는데 그 마약 사범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공직에 그만큼 올라가려면 고시에 합격해도 벌써 한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이게 30대에 바로 결국 이런 최순실 씨에 의해서 아주 30대 젊은 사람이 어떤 자격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국정을 농단한다니까 그게 의혹이 다 지금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밝혀진다면 현재 의혹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이 좀 수치스러움도 느끼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하야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딸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이 부모 잘 만난 것도 그것도 실력이다. 너희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뭐 돈 없는 것들 뭐 이런 식의 막 글을 써서 아주 분노를 더 일으켰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부패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부패한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을 갖고 하나의 계급사회를 형성한 거예요. 네네. 막 1,000억씩 모아갖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결국 서민들을 다 지시하려고 그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네네. 훨씬 더 커져서 네네. 지금 이 전국이 더 엉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이 SNS 발달로 전 세계가 사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사태를 두고 이 쏟아지는 이 말, 네. 패러디들 참 굉장히 많죠? 예, 재밌는 게 네네. 그동안 국민들이 세금 내는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 복채를 내고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어느 대학생이 네. 예, 글을 썼는데 뭐 닥시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무당을 만나서 네. 하는 얘기를 네. 공주전이라고 해갖고 네. 그런 패러디 글도 나오고 네. 또 최순실 씨가 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네. 이제 신발을 이제 벗겨줬는데 네네. 그 신발이 프라다 신발이에요. 네네.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뭐 신는다. 네. 뭐 그 옛날 영화 있었죠. 악마는 네네. 프라다를 입는다. 네. 그거를 패러디해서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최순실에 대한 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앱들 또 사진들 패러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점들은 국민들의 실망감이라든지 네. 어떤 분노감, 어떤 좌절감 네네.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서 신속하게 네.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달래줄 수 있고 네네. 또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 혼돈스러운 것을 무슨 하야니 또 거국 내각, 뭐 책임 총리니 하게 되어지는데 자,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결국 이제 하야라는 것은 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제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하야의 경우가 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 사건 때문에 네네. 닉슨이 하야했죠. 네. 이제 탄핵받게 되니까 스스로 하야했고, 그리고 또 이 드골이라는 아주 걸출한 대통령도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평시에는 결국 잘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드골 대통령도 하야를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4.19 혁명에 의해서 네네. 결국은 이제 하야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서도 한 것이 이제 결국 무슨 뭐 혁명이라든지 또 뭐 반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네네. 하야를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도 그랬고 또 최규하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하야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야를 한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은 이제 하야라는 주장은 나오고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하야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네네. 과연 이 상황이 하야를 해야 될 상황이나 지금 국정에 그 지금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니까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김병준 국무총리를 이제 임명해서 네네. 결국은 내치의 대통령이다. 내치는 다 맡기고 나는 외치,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만 네네. 대통령으로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거국 중립 내각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네. 거국 중립 내각이면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면 되느냐. 네네. 그래갖고 이제 뭐 동의를 못 해주겠다 임명에 네. 대한 국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책임 총리제라는 네네. 말도 있어요. 네. 이제 책임 총리제는 총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장관의 임명권인데 네네. 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책임 총리로서 장관을 추천해서 결국 임명해서 거국 중립 내각처럼 가는 거니까 네네. 사실 책임 총리제나 거국 중립 내각이나 이제 서로 이제 중첩되는 면은 있는데 거국 중립 내각이 야당이나 뭐 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그 이 강력하게 총리의 그 권한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국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과연 이 형량 기준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참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제 최순실 씨는 이제 지금 이제 자진 출두를 해서 네네. 이제 출두한 지 바로 그날 한 11시 반쯤이나 12시 되기 직전에 밤 네. 이때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네. 이 긴급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네. 48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혐의가 소명이 되면 구속영장을 네네. 청구하든지 네.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아마 3일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죄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죄명은 결국 자기 회사에서 돈을 임의로 뺐다 그러면 이제 횡령이 될 수 있고 또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국정에 대해서 개입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업무상 그 국정 개입에 대해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 뭐 딸에 대해서 학교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정하게 입학시켰다 그러면 학교 이화여자 대학교에 대한 이제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 개입에 대한 게 결국 가장 중요한데 국정 개입은 본인이 실제적으로 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개입에 대한 교사죄가 돼서 이제 어떤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량은 죄명이 너무 많아요. 횡령, 배임, 뭐 업무방해죄, 뭐 공무집행방해죄, 뭐 여러 가지 죄명이 많기 때문에 또 횡령, 배임에서도 횡령, 배임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죄를 조사를 해서 어떤 죄가 증명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질 걸로 보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이 전국과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들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우리들로서도 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결국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호스트바에서 근무한 남자 직원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접근을 해서 국정을 농단하는데 가세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사교적인 냄새까지도 있고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결국 살아왔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수치감도 있고 또 국민들이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그렇죠. 이게 국민이 수치스럽게 느끼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하니까 이게 측근 비리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수치감과 자존심 상한 것이 분노로 이어졌고 이 분노가 대통령의 하야까지도 주장하는 이런 지경에까지도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돌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개혁 의지를 보여야 되겠죠. 국민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진실만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말끔히 바로 잡아야겠고요.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졌던 날씨는 좀 누그러졌는데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귤 껍질을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겨울 앞두고 추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